제목이 되게 도발적인데.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저도 그러겠죠? 절대 그렇지 않아. 명의 되는 거 명의. 침 한 방에 싹. 도전적인 질문하겠습니다. 네. 선방치료 안면신경 마비에 효과가 없다? 제목이 되게 도발적인데. 뭐로 치료하는 거야? 치료 효과 없습니다. 도전적인 질문이 들어왔어요 지금. 누가 그런 거예요? 이게 다른 데서 치료를 뭐 침 치료나 뭐 양방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더 안 좋아져서 왔어요라는 분들이 꽤 많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저도 그러겠죠. 저한테 첫날 치료 받았는데 이거 뭐 더 이상하네 하고선 딴 데 가셔서 이제 그런 말씀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원래 기본적으로 안면신경마비가 이 병의 경과 자체가 초반에 한 2, 3주 정도는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좀 뜨뜨미지근한 반응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치료에 이제 시작을 해야죠. 무조건 다 안 좋아진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주 동안은 안 좋아질 가능성이 꽤 있다는 거는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되죠. 어린애들 오면은 되게 빨리 좋아지는 편이고 연세가 좀 있고 또 다른 뭐 당뇨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확실히 좀 늦는 편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치료가 잘못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병의 경과가 그렇기 때문에 치료해서 그 속도를 더 늦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안면마비 환자들의 변화 추이를 제대로 인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스크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통증들이 줄어드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안면마비는 급성기 때 발병하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손상이 점점 생겨가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체기를 지나야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첫날 와가지고 치료받았는데 다음날 더 틀어진 거예요. 그런 경우 많죠. 많아요.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침 맞고 더 틀었다고 다른 데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안 그래. 그게 초기 급성기 때는 손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게 한방치료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짧게 해주는 거고 일정 기간 정체기를 지난 데까지는 잘 치료가 돼야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 보시는 분들이 요 안면마비에 대한 이런 변화 추이는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발병된 사람들이 발병하면은 일단 한병병 가라고 많이 하거든요. 아 진짜? 주변에서 침 맞으러 가라. 침 많이 맞으니까요. 발병일 하루 이틀에 병원에 오시는 환자들이 꽤 많아요. 근데 우리가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빠진다고. 설명을 들었어. 이해했어. 네, 맞아요. 근데 침 맞고 다음날 더 틀어졌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제 병원도 오지 않고 다른 데 가고 이제 알아본다. 침 맞고 더 나빠졌다고 막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다. 계속 맞아. 병원을 전전하는 맞네. 거죠. 처음에. 맞네. 그리고 나서 이제 치료를 뭐 환자가 이제 계속 치료하다가 한 뭐 2, 3주 정도 지나서 이제 좋아지는 게 보이면 이제 거기를 정착이 되는 거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저한테 왔던 환자도 아마 그렇게 갔을 환자도 있을 거고, 저한테 오는 환자 중에서도 딴 데서 치료했는데 더 나빠져서 왔어요라는 환자들도 많고. 회복기에 나한테 왔으면 땡큐죠. 명의 되는 거 명의. 다른 데 다 안 나왔는데 여기 와서 나왔다. 침 한 방에 싹. 그럼 이제 안면신경 마비 환자가 딱 왔었을 때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자생 치료가 뭐뭐뭐뭐가 있는지. 일단 침 치료 들어가고, 그리고 약침 이런데 약침 치료 같이 하고, 그리고 한약도 엄청 중요하죠. 한약 들어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환자분들이 바로바로 만족도가 좋은 게 이제 추나 치료. 무저항요법이라고도 하죠. 무저항요법, 안면에다가 하는 추나 치료랑 이제 목 추나 같이 하는 게 만족도가 되게 좋죠. 약만으로 치료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혹시 있나요?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거. 안면마비 환자는 수릉도가 좋습니다. 네, 다 해달라고. 빨리 오히려 반대죠. 네. 더 끌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얼굴에 안 놓으면 얼굴에 안 나요? 이렇게 환자들 반응하지. 오히려. 안면마비 치료 그러면 무조건 아플 정도로 일단은 안 아픈 치료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허리도 마찬가지, 목도 마찬가지고 안면신경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아무리 좋은 치료라도 이게 아프면 환자가 견뎌낼 수가 없어요. 관우 정도가 되면 바둑을 두면서 뼈를 깎아낼 수 있겠지만 보통은 침만 놓는 것도 많이 무서워를 해서 그걸 이제 설득하는 작업이 일단 필요한 경우도 있고, 실제로 효과도 그렇고 꼭 아프게 치료하는 게 더 좋은 치료고 맞아. 아프지 않게 하는 게 더 안 좋은 치료는 아닙니다. 네. 환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딱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따가 엄청 아파도 좋으니까 빨리 나와서 이게 세게 해달라고 하지 않나? 한번 당해보셔야겠는데 이따가 한번. 이따가 한번 그런 분들은 없으셨어요? 그쵸. 침 얼굴에 넣는 거 되게 아파해요. 아니 그러니까 침 말고 약침. 약침이. 약침을 아파하시지? 약침이 제일 아픈. 침도 물론 굵은 거로 하면은 굉장히 아프죠. 근데 일단 얼굴에 하는 건 제일 가는 걸로 하니까 그래도 침은 부담이 덜하고, 근데 약침은 바늘이 문제가 아니고 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오늘 뻣뻣함이 있죠. 원래 아프기 때문에 더 아프게 해달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얼굴은 일단 아프진 않으니까요. 네. 허리는 맞아. 아프니까 더 작을 달라는 분들이 있죠. 근데 참을 얼굴은- 수 있으니까 최대한 해주세요. 허리나 목은 많은데 얼굴은 아픈 건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 귀 뒤나 얼굴, 여기 머리 쪽으로 초반에 통증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랑은 좀 다르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아프지 않게 치료하니까 걱정 말고 오십시오. 생각보다 아프지 않다. 그렇게 많이 안 아파. 생각보다 생각보다 아프지 많이 안 아파요. 무저항요법이라는 거는 자생에서만 하는 건가요? 자생 고유 치료죠. 자생 고유의 안면 치료. 이름이 용어가 좀 어색하긴 하죠. 근데 저도 자생에서 일하면서 처음 들어봤는데 이제 얼굴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목도 있고, 그러니까 목 논문으로도 나와 있어요. 자고 났는데 목이 안 돌아간다 그러면 경추부 무저항요법을 하고, 여기 와서 처음 봤어요 저는. 다음 병에서는 이런 치료 행위는 없다. 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일단 처음에 환자한테 이렇게 편하게 기대세요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 입이 삐뚤어지는 원리가 뭐냐면, 이쪽 오른쪽이라 가정해 볼게요. 오른쪽에 신경이 마비가 되면 양쪽에서 근육이 딱 잡아주고 있어야 되는데 이쪽이 탁 풀리는 거죠. 그러면은 입이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안 좋은 경우에 입이 이렇게 돌아가 있으니까 뇌에서는 이거를 계속 이쪽이 돌아가 있는 상태로 인식을 하면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차츰차츰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인중이 있고 턱 쪽에 승장이라는 혈자리가 있죠. 그리고 이제 위에 이마에 임당이라는 혈자리 있는데, 이 세 개가 일직선이 되도록 목표를 잡고, 지금 이 환자는 이쪽이 이제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니까 살살 가운데로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 살살 돌리는데 환자분은 잘 못 느낄 거예요. 이게 무저항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저항감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살살살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저항요법의 장점. 그러니까 저는 무저항요법, 그러니까 무저항이라는 용어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봤는데, 환자가 알아차리지 못하게끔 저항감이 없이 치료를 해서 무저항요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제 얼굴에도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환자가 하다 보면 더 세게 하는 걸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얼굴 근육에 오히려 저항감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에 더 안 좋은 면이 있어서 최대한 환자가 알아차리지 못하게끔 살살 돌려놓는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뇌에다가 계속 신호를 보내서 입이 삐뚤어져 있는 게 정상이 아니고 가운데 있는 게 정상이다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서 이제 신경 근육 재훈련 수기요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맞아. 재훈련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깨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 여기 위축이 오고 구축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 깁스에서 계속 두면 구축돼서 이게 안 되거든요. 얼굴도 계속 돌아간 상태로 이대로 두면은 뇌가 이대로 기억을 해서 이쪽은 계속 구축이 되고 이쪽은 계속 이렇게 늘어나 있고 하면은 좋지 않죠. 이게 뇌에 인식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깨주는 거죠, 악순환을. 그러니까 치료에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죠. 무저항요법은 자생 치료법 중에 상당히 고난이도 기술들이에요. 맞아, 진짜 고난이. 진짜 어려워요. 왜 고난이도라고? 일정 기간의 임상 경험 없이는 시행하기가 어려워요. 초기에는 하기 힘든 치료법이긴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어려워요. 그렇게 한방비용이 비싸다는데 이거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안면마비라고 더 비싸지는 않나요? 맞아요. 네. 안면마비가 더 비싸지는 않고, 한방 치료 자체가 비급여가 많고 실손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느끼는 벽이 훨씬 높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척추 전문 병원이잖아요. 네. 척추 전문 병원인데 안면신경마비 클리닉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안면마비 클리닉은 척추
질환에 강점이 있는 병원에서 케어받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면마비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 많은 요인들이 경추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추가 긴장이 되고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되면은 뇌가 긴장을 하기 때문에 안면마비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목을 뻣뻣해요. 그래서 안면마비로만 접근하시면 안 되고 목이랑 같이 치료해줘야 돼요. 그래서 목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척추 질환을 잘 볼 수 있는 병원이 강점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안면마비 클리닉 좋다. 근데 이 방송이 아니었는데 그게 진짜 경추 치료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경추 치료를 안 하고서 안면마비를 전 다 하시잖아요, 경추 치료를 같이 가죠. 같이 가나요? 순화도 하고 도수 치료도 하고. 근데 일반 한의원에서는 경추 치료를 안 해주고 안면마비 하게 되면은 효과나 이런 면에서 확실히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경추 치료는 필수 치료. 안면마비에 있어서. 보통 환자분들이 이제 안면마비가 발생하고 나면은 한 방에 갈지 양방에 갈지 고민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약 처방을 한 일주일씩 주고 나서 약 먹고 쉬면 다 나아요. 그냥 쉬고 계세요라고 티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얘기 들었는데 이게 이 약 먹고 좋아질 수 있을까 불안이 엄청 크거든요. 불안감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케어할 수 있는 이제 안면마비 클리닉이 있는 자생이 참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한 번 더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